만나요.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안민석의 보국 안민. 품격 있는 5선의 정치비책,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어서 오세요. 네, 텐텐원 안민석입니다. 텐텐원은 뭐예요? 경기도를 10개의 상생생활권으로 나누고요. 각 상생생활권에 10개의 공공시설을 넣고요. 네. 각 상생생활권을 하나의 철도로 이어지는 원철도를 구축하는 텐텐원 전략입니다. 알겠어요. 경기도 10배 키우기입니다. 알겠어요. 10년 동안 구상하고 준비한 겁니다. 알았어요. 10년 동안 텐텐. 하도 이재명 파리한다고 그러길래 네. 이런 비전과 공약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숨겨놓은 건데 네. 오늘부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정치계 교란자라고 했던 김동연 후보가 의원님을 앞지른다면서요. 그러니까 물거품입니다. 물거품이요? 물거품은 아침 햇살이 비추면서 네. 사라지게 되기 마련이고요. 주 기자님께서 한 달 전에 대선 출마해서 1% 얻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경기지사나 전주니까 전북지사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지율 40%는 얻을 겁니다. 이 물 안개는요. 햇살이 비추면 사라지게 돼 있고요. 알겠습니다.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은혜 의원까지 출마를 했어요? 경기도에는? 그건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네, 다 예상했죠. 네, 유승민, 김은혜, 김동연. 그렇죠. 그러면 어떤 구도로 이렇게 경기지사는 이렇게 펼쳐집니까? 저쪽은 아무래도 윤석열 지지를 받는 김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은혜가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막강한 유승민 전 의원도 있는데요. 윤석열 당선자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명분이 없잖아요. 느닷없이 경기지사 출마를 해서 현재까지 그분이 왜 경기지사로 나왔는지 설명을 들어봤는데 좀 설득력이 부족해요.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서 경기도 중요하니까, 그리고 유승민이 친윤 아니니까, 그러면 김은혜 의원을 그쪽으로 보냈다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근데 네. 여기서 이제 실책이, 권력은 네. 독식할수록 부패하고요. 네. 나누어 가질수록 강해지는 것인데 그 권력의 속성을 모르는 것이죠. 지금 현재 대선도 이겼다고 이긴 네. 것도 사실은 이긴 것도 아니고 깻잎 반장 차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점령군처럼 이렇게 오만하니까 이 권력을 다 가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김은혜 의원이 유승민 후보를 꺾을 수도 있다면서요. 꺾는다면서요. 그렇게 보죠. 왜냐하면은 그분은 윤석열 퀴즈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의정활동 2년 하면서 보여준 어떤 실체라든지 법안이 하나라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정치 철학이 뭔지 네. 아직 준비도 덜 된 것 같은데 단순하게 윤석열 퀴즈가 되어서 윤석열 8.15만 경기도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네. 저처럼 텐텐원이라고 하는 경기 10배 키우겠다는 이런 나름대로의 구상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알겠습니다. 그분의 텐텐원은 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명심은, 이재명의 마음은 누구한테 가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명심은 중심이고요. 네. 중립입니다. 중립이에요? 네, 김동연을 도우겠습니까? 안민석을 도우겠습니까? 염태영, 조진식을 도우겠습니까? 이것을 만약에 한 후보에게 그 눈빛이 가는 순간 정말 이재명 지사 역시 정치 생태계를 교란시켰다는 비난을 받게 될 텐데요. 이재명 고문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판단력도 빠르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이번 지선에서 거리를 두되 100의 종군하면서 후보가 결정되면은 그 후보의 당선을 위해 가지고 헌신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면서 지선에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김동연 후보가 출정식을 가졌을 때 그 옆에 정성호 의원이 서 있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제 출정식 할 때도 안민석이 누구인가를 조곤조곤 또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2378님, 경기도 여당 야당 모두 치열하네요. 치열합니다. 서울은 어떻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 서울시장 등판론에 대해서 차출이다 아니다 자출이다, 이게 말이 많은데요. 어찌 보십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조용한 서울 장터가 네.
지금 장대가 세워지고 있다고 봅니다. 아, 네. 조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 여기는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거 피하는 후보들도 있었어요. 질 것 같다 이제 네. 그랬는데 송영기라는 이제 대마가 나섬으로 인해 가지고 뭐 서울시 국회의원들은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반대 입장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시끄러운 게 좋다고 봅니다. 조용하게 그냥 무난하게 지는 것보다는 네. 시끄러우면 일단 국민들의 관심이 끌지 않겠습니까? 네. 단지 경선된 다음에 원칙으로 뭉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왕에 송영길 전 대표가 나섰으니까 뭐 네. 물론 명분은 좀 약해요. 좀 생뚱맞은 면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거 더 이상 뭐 찬반 논란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제는 출마 선언을 불출마하겠다고 했던 우상호도 나오고 박영선도 나오고 그리고 박주민 어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다음에 정봉주 의원한테도 네. 나오시라. 네. 이제 정말 이 비운의 정치인 정봉주도 네. 시민들이 한번 응원을 하지 않겠는가. 더 이상 이렇게 비운의 정치인으로만 머물 것인가. 저는 나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꼭 나와야 됩니까? 그분만큼 정말 탁월한 분석력 네. 그리고 무거운 정치를 네. 좀 재미있게 끌어올린 그렇죠.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각 튀는 아이디어는 또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지난번에 가짜 밑으로 완전히 지금 크게 오해받고 상처를 입었지 않습니까? 네네. 무혐의로 났지만은 네, 무죄로 났다는 것을 또 아는 국민들이 그다지 많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출마해서 그런 본인의 어떤 불명예도 씻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비운의 정치인 정봉주 나와라.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봉주도 나와라. 이낙연 전 총리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은 좀 예상하고 좀 틀릴 거라 봅니다. 그래요? 네, 연배상으로 이번 서울 장터는 좀 후배들에게 재밌는 경선 하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뭐 그래도 지금 제가 거론한 분들은 누가 이기고 지든지 간에 연배상으로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더라도 승복할 수 있고 크게 내상을 입지 않을 텐데 만약에 또 이제 이낙연 전 대표님 나오는 순간 이게 또 어떤 내부의 진영 싸움, 개파 싸움이 되어버려요. 이 지긋지긋한 개파 싸움 이제 종식을 해야 되고요. 제가 오늘 주진우 라이브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당 혁신해야 되는데 혁신의 요체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젊은 청년층 신규 당원 많게는 20만 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30만 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신규 당원들에게 무기를 주어라. 민주당을 지키라고 들어왔는데 지킬 수 있는 무기를 주어라. 투표 권한을 주어라. 이번 지방 경선 때부터 네. 여기 대해서 유불리 따지지 말자. 과감하게 이거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하자. 요거가 이제 혁신의 요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개혁 언론개혁 있잖아요. 네. 이거 우리 5월 9일까지 하지 않으면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 특히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당대표 사퇴하겠다. 이런 정도의 결기 보여줘야 됩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운명 걸겠다. 예. 이거 하지 못하면요. 지방선거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요. 네. 이거 반드시 밀고 나가야 되고요. 정치개혁, 언론개혁. 네. 지금껏 못했는데 한 달 만에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다. 네. 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텐데요. 그러니까요. 아직은 여전히 민주당이 172석을 가지고 있고 지금의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개혁안 그리고 언론개혁안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국민들 반응이 그렇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너무 피곤증이 다다른 거죠. 하지만 이번에 지금 들어오신 신규 당원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민주당 이거 이제 한번 해봐라. 네. 그런 강렬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요구에 우리가 화답을 하지 못하면은 민주당은 아주 큰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1788님께서 송 대표 외에 대안이 있나요? 마음에 안 들면 나와서 경쟁하면 되지 않을까요? 민주당을 갉아먹는 거는 갉아먹는 해당 행위입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요. 8977님 민주당 현안을 우선 해결해야죠. 지방선거 앞두고 개파 간 갈등 또 이거 민주당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혁신 내용이요. 개파 해체선언 해야 됩니다. 개파 이거 걱정이에요.
정말 지금 왜 졌는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또 개파 간에 지금 갈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 민주당 알고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네. 이 개파 정치에 익숙해진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를 외면을 하죠.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지금 제안한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당 지도부 선출할 때 컷오프를 한단 말이에요. 중앙위에서. 이때 권리당원의 의사를 한 50% 정도 묻자. 네. 이것은 진전된 그 혁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들은 개파가 없기 때문에 최고위원이나 당대표에 나오더라도 중앙위 컷오프에서 개파 이 조직원들 간에 자기들끼리 작당해가지고 누구 떨어뜨리고 누구 붙이고 다 이렇게 조합을 만들거든요. 그렇죠. 저 같은 개파 없는 사람들은 이 전당대회에 나갈 수 있는 공간이 극히 제한돼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아주 걸출한 정치인도 아니고 그래서 이 민주당을 좀먹는 갉아먹는 이 개파 해체선은 이것을 이번 대선 패배를 했는데 이걸 왜 안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 0798님께서 민주당아 좀 빨리 좀 하자.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얘기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양당 구조를 깨기 위해서 우리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인데요. 이게 뭐 지금 농성하는 거는 사실 좀 자그만 거예요. 큰 건 아니고요. 가령 기초의원 선거할 때 네. 2명을 뽑게 되면요. 네. 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네. 민주당 후보, 한 사람은 국민의 후보. 지금 그렇게 다 나눠 먹었잖아요. 나눠 먹는 거죠. 지금까지 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양당 체제 구도가 굳어지니까 다당제로 가기 위해 가지고는 3인 이상 선거 구조를 하자. 예. 그러면은 정의당이 될 수도 있고 무소속도 될 수도 있고 제3의 후보도 당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겠다. 근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를 하느냐? 이게 사실 저 대선에서 후보들 공약이었는데 네. 호남 같은 경우는 3명을 뽑아도 셋 다 민주당 계열 쪽에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호남은요. 근데 영남 쪽으로 가보면은 3명을 뽑을 경우에 2명은 되고 1명 정도는 민주당 후보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힘의 입장에서 보면은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네. 대선 때 약속을 했지만은 보니까 이게 손해보게 생겼어. 그래서 국힘이 이 중대선거구제를 이걸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이게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탄희 의원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돗자리 깔고 농성을 해서라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는요. 이걸 국민들에게 알리고 우리 민주당의 진정성 우리는 기득권을 내려놓는데 국민 여러분 국힘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걸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죠. 네. 작은 실천입니다. 이성권님께서 개파 활동은 개판 선거의 지름길입니다. 제발 국민을 보고 정치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저는 개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3753님 검찰 수사권 박탈 마지막 기회입니다. 완수 못하면 지선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045님께서는 검찰개혁은 무슨 검찰개혁 당신들 민주당 5년간 검찰개혁 계속 외치다가 검찰 신여만 만들었지 검수한박 이거 들고 나오는 순간 당신들 망합니다. 이렇게 검찰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의 피로감 온도차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저는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낼 5년은 야만의 시간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MB맨들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동조자들 그다음에 정치검찰들 정치검사 출신의 정치인들 이 삼각 동맹이 만들어내는 이 야만의 시대는 MB 시대보다 더할 거예요. 당시 MB 시대 때는 저희들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핸드폰 2개, 3개 들고 다녔어요. 네. 도청당할까 봐. 네. 그러한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정치인들만의 문제겠습니까? 물론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고문 아마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국민들 함부로 그냥 기획수사하고요. 그런 시대가 펼쳐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권한을 뺏어야 된다. 6개 그 중대범죄 중심으로 검찰이 지금 수사하도록 검찰청 법과 형사소송법에 그렇게 지금 명시가 돼 있거든요. 네. 이거라도 빨리 삭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172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을 윤석열 정부 5월 10일 이후에 하면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마지막 순간입니다. 시간은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결기가 필요한 것이고요. 네. 박홍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결기 있는 시간표를 짜고 여우의 지혜와 사자의 용맹으로 이걸 관철을 반드시 좀 시켜야 된다고 보고, 이거는 저희 민주당의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촛불 광장의 그 민의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담아내는 것이고요. 이거를 하지 않는 순간 아마 민주당이 지선에서 굉장한 아주 회초리를 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출중하신 분이에요. 능력 있는 관료인데요. 네. 그런데 능력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도 공부만 잘하면 뭐합니까? 인간성이 나쁘면은 그거는 훌륭한 학생이 아니죠. 아니죠. 관료가 의리를 지키지 않으면은 이것은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의리를 지키지 않는다니요? 그분이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였어요. 마지막 국무총리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실 장례식장에 그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상당히 저는 반일륜적인 처사라고 보거든요. 왜 안 왔죠? 그때가 MB 정부의 주미 대사였거든요. 네, 그렇죠. 눈치를 봤겠죠. 그때는 이미 권력이 MB한테 가 있는데 MB 정부에 찍히고 싶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주미 대사에서 미국에서 못 들어온 거 아닙니까? 미국 비행기 타면요 12시간이면 들어오는데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 전에 들어오죠. 알겠습니다. 네. 3997님, 안 의원님, 저는 경기도민입니다. 그런데요, 오늘처럼 말 빨리 하고 정확히 하면 응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동안 큰 정치에 대한 훈련이 안 됐는데 이번에 경기지사 나오면서 여러 가지 저의 정치 훈련이 다시 지금 되고 있고 아주 좋은 정치 학습의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부 결과 여부를 떠나가지고 네.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정치 학습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 더 빨리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말 빨리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친문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치 은퇴한다고 하십니다. 충격이었고요. 네. 사실은 일주일 전에 제가 통화를 했어요. 네. 경기지사 같이 선의 경쟁하자. 네. 그리고 최재성 전 수석은 아주 기획력과 정무적인 판단이 뛰어난 분이에요. 탁월하죠. 예, 그래서 그분이 지금 정계로 은퇴했다는 것은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 하나를 잃은 건데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신의 은총을 신의 은총이 내리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국 안민석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7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